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유아교육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정론이겠죠. 다른 것보다. 이론이야. 뭐, 그래, 뭐,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있어 단계 보면 너무 유아교육의 어떤 상황을 이 사람들이 그 유사한 단어로 써놨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걸 자주 보다 보면, 뭐, 이론이야. 뭐,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이게 세부적으로 이걸 잘라놔서, 이 과정을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이거 공부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A단계에서 B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A, B, C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 혼란스럽고 이걸 넘어서 그냥 좀 워프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어느 단계는 A, B, C라고 써놨지만 C 단계도 이게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실습하거나 어떤 상황을 겪어보고 차분하게 피드백해서 자기 일기를 안 쓰면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 뭐, 교육과정이란 한 몇 가지네요. 목표를 과정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목표도 큰 목표가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이 세부 목표에 시행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목표가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큰 주제에다가 소주제까지 짜고, 이 소주제에다 한 번 더 짤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고급 선생이고, 요 학습 목표 분명히 수업할 때 써주라 그러고 지향하고 마지막에 끝나고 학습 목표에 맞는 한 줄 문장을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은 선생이죠. 수업 정리하는. 그런 목표를 교육 과정에다가 만들어 놓는데 여기 나오네요. 목표를 설정하면 이 목표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라는 선정을 하고 그 내용들이 여러 개니까 그거를 조직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 조직이 잘 됐나 평가하는 수준이 구성체계에 대한 거겠죠. 수업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떨 때 보면 신기해요. 이거 나 공부 안 했는데 혼자 떠들고 있고 이게 신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똑같아요. 세상 원리가 비슷해. 다 정말로. 자, 여기 보면 목표 진술 방법이라는 걸로 공통점이 있으면서 이게 타일러, 메이거, 아이즈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육 내용은 동심원적 조직, 나선형적 조직, 통합적 조직, 뭐 동심원으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동심원 그리는 건 여러 가지고 나선형인데 이게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거든요. 역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커져요 점점 여기서. 그럼 이 자체는 나사의 나선형처럼 보이지. 역사도 이렇게 발전해요. 요거 있죠. 이렇게. 요 면적이 점점 2점이 2점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자, 통합적 조직은 이게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을 많이 통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무수한 게 나올 수 있어서 요거는 궁금하고. 자, 그런데 요 동심원을 입체로 볼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동심원 조직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단계로 요거를 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늘어나고 하는 순환으로 그러면 이 원인데 겹쳐서 다 원으로 같은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교육이 동심원처럼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이면 이것저것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목표 진술 방법을 보면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공부법 저거 책 만들려고 25년 동안 혼자 계속 연구하는데 이거 다 나와요. 공부법이나 교육이나 교육과정, 학습과정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가장 단순한 핵심 요소로 단순한 거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아세요? 단순한 걸 고를 수 있다는 거는 다양한 속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걸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 자료를 가지고 어떤 학습자를 주체로 해서 기대되는 학습 활동을 하잖아요. 자료로 활동을 하는데 이 단순한 거를 반복해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핵심이 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지. 타일러는. 타일러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책 읽기. 책 읽기.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가족 책 읽기 시간 만드는 집은 다 성공할걸. 그런 게 없어.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족 책 읽기 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메이거는
조건. 이게 원인이고, 준거는 기준이고, 그죠? 네. 어떤 조건을 기준에 따라 도달점까지 끌어올린다는 거네. 네. 상황. 알지, 너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추출해내서 그걸 과제 테마로 만든다는 거네. 그럼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끌어올리는 느낌의 학습 방법이라면, 요거는 어떤 넓은 것에서 좁혀서 구체적으로 틀을 만드는 학습 방법처럼 보여져요. 요거에서는. 네. 나 써있는 게 다 안 써있어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자, 요거는 행동은 도달점 다음에 행동이에요? 아니요, 도달점 행동. 도달점 행동.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명시적으로 보이는 거, 성취 여부를 직접적으로 특성할 수 있다. 이건 왜 도달점이 있으니까. 목표점, 기준점.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과학 수학을 하면서 너 몇 점 맞자 이렇게 정해놓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달점도 정하기 쉽고 준거도 정하기 쉽은데 이 조건을 얘가 어떤 상황이냐, 이 조건을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찾아내느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왜 수학을 못하는지 이걸 찾는데 몇 개월 걸려. 말을 안 하니까. 시켜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큼 모르는지 몰라, 조건을.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점으로 수업을 하고 일정 수업까지 도달점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고. 바탕부터. 이해됐나요? 테스트 하나 봐요. 그걸로 모자라요. 네. 테스트를 해도. 왜 그러냐면 보통 테스트해요. 맞아요. 보통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문제냐, 심리적인 문제냐,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테스트는 이 도달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냐는 체크가 되는데 그 이유 조건은 체크가 안 돼요. 점수 체크는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유를 알고 근원적인 이유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제 그게 그렇게 이 사람이 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 애들 가르치다 보면 뻔하게 똑같은 상황에 나타나니까. 네. 1부터 9의 숫자를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으면 순서대로 그다음 따로따로 하면 안 되니까 배열할 수 있으면 점수가 냈다. 이건 잘 만들어놨네요. 한 줄로. 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이건 단순하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해나가자.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되니까 유아 수준에서는 단순한데 1에서부터 9부터라는 거를 특정을 못 시켜요. 상위 학년에 올라가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몇 점을 맞게 해서 얼마큼 공부해야 돼요? 이걸 몰라. 그래서 지식인에 숱하게 물어봐요. 책 뭐 봐요? 나 뭐 공부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 자체를 설정을 못하니까 기준을 가지고 순서대로 공부하든 이걸 외워야 되는 이 방법들, 공부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그 사시 합격한 애, 일본하고 한국 합격한 애가 지금 그 사법연수원 들어가 있는 애, 네. 걔가 그래요. 입력해야 된다고. 그죠? 입력하고 출력해보고 그럼 연습해야 되고 이 전 단계에 여기 범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나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난 하겠다 이렇게. 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의 공부 범위를 성립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정도 올라간다는 걸 못해요. 얘는 완성됐으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되는데 요거를 기초 영어로 했다가 기본 영어로 했다가 무슨 영어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수납게 많아서 이 밑에 있는 애는 이 위에 높은 데의 심정을 몰라요.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럼 매번 이걸 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이걸 피드백을 반복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해가면서 이거 원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을 키워나가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네. 깊이가 달라져야 돼. 네. 반복으로 피드백을 해서 이 원이 계속 커져야 되니까. 자, 보면 여기는 뭐예요? 요구에서 나온 거예요, 과제. 홍지 파츠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있죠. 네. 상황. 이 느낀 점 하나를 딱.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들어서 되게 느낀 점을 뽑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유아들이 다 불안하게 마련해. 학생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잘 못 뽑아요. 책에 써 있는 거 따라서 한다. 느낀 점. 상황에서 이 느낀 점을 하나 뽑을 수 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애가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느꼈다. 그죠? 네. 뭐라고요? 이런 공부하는 못하는 무수한 이유 중에서 내가 느꼈다. 얘는 이것 때문에 그래.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전문가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건 별게 아니야. 이야기는 방법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느낀 걸 말하는. 예. 그 느낀 점을 찾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노하우라고. 이걸 찾게 도와주는 게 최고 난이도의 도하우라고.
선생님들한테는. 학습 활동에서 의미 있게 느낀 점, 의미 있게라잖아. 그냥이 아니라. 근데 그냥 해. 그림, 신체, 표현, 만들기로 꾸며.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 그러니까 요거 자체에서 문제는 뭐냐면 유아가 불완전하지만 그 가치를 찾아줘야 돼. 저 공책받침 봤는데요. 공책받침 얼굴 표정이 달라고. 대박이라고 선생님 못 봤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려면 이게 무수하게 느낀 점을 뽑죠, 이렇게. 네. 이 모든 가지수의 이 차이점을 통달을 해야 돼, 선생님이. 그래야 그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이해돼요? 네. 그거 얼마나 힘들어, 상황에서 특징으로 확정짓기.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네요. 타일러 학습 경험 조직 원리가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썼나 보네요. 그죠? 네. 학습도요, 실제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어떤 계열, 과목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하다가 보면, 국어 푸는 방법이 영어 푸는 방법이에요. 영어가 국어 푸는 방법과 연결돼서 통합이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차하면서 위기에 따라서 조직화돼가지고, 이 범주가 크다, 나쁘다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A를 이렇게 수학을 했는데, 과하게 힘든 그래프가 저절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접합이에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복합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누적성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계열성은 시간에 따라, 이거 뭐라고요? 학생교육과 하는 요소를 교육의 시간에 따라 경험하도록,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교육 내용을 시간에 따라 여러 번, 여러 번이니까 시간에 따라 계속. 계열성은 동일 수준에서가 아니라 핵심 요소 경험을 심화하면서 점점 심화하니까 그 계열을 점점 그 과목을. 통합은 핵심 요소가 여러 개 있는데 요게 통합되려면 최소한 10번에서 20번 30번을 읽어야 통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여기에서 앞단원을 몰랐어. 근데 뒷단원을 보고 그러다가 앞단원 깨닫고 다른 문제를 풀다가 이처럼 해서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다 앞뒤 좌우가 연결돼야 수학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수학 정석 같은 거를 10회 이상 했을 때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요. 기본서를. 기본서 10회는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요? 이걸 10번을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통달해요, 목차가. 그러면 쪽쪽 들어와요. 쪽쪽 빨아먹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계속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통합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요소의 관계를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위계성, 접합성, 누적성을 외우면 뭐 하냐고 이 관계까지 해야지. 이 계속성과 계열성, 계속성과 통합성, 계속성과 위계성, 계속성과 접합성의 관계, 계열성과 지속성, 통합성, 위계성, 접합성의 관계.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통달했다는. 통달을 해야 된다고요. 위계성은 뭐예요? 행동 특성을 반드시 따라 행동적 특성을 해야 되는데 내용 간의 상관관계 목차예요. 위계, 질서, 계단. 됐어요? 접합성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확대 강조하니까 더 깊은 이해가 되면 상호 연관성까지 다 된다고. 그래서 정밀 분석해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지금 1차 수업을 하지만 수업이 끝났냐? 아니라는 거지. 저 혼자 요만큼 5개를 설명하더라도 이거 뭐 몇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요 단어만 가지고도. 이해됐어요? 지속성을 장단점. 이걸 잘하는 방법. 이거의 사례. 이거를 키우는 방법. 이게 부족한 아이들의 원인. 그거의 대책. 이렇게 막 계속 확장시키면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단어 뜻만 써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자,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쭉 분류 기준. 이 사람은 분류하는 건 3명이네요. 이렇게. 분류 기준. 자, 분류 기준이야. 와이카트하고 메이하고 빗셀이 분류를 했는데, 이건 교사 유사 간의 역할, 주도성. 이건 주도성. 한 글자만 쓰면 되는데. 주도성. 많이 썼다고. 생각보다. 메이어는 주변 모습 학습을 고려함, 주변 모든 학습.
교사 유아 간의 유아 간의 교사는 상호작용. 모든 상호작용. 모형 네 가지. 상호작용. 이렇게 보고. B셀은 교육, 목표, 수업 전략, 내용, 조직의 정도가 구조적인지. 구조성. 얘는 구조성, 얘는 주도성, 얘는 상호작용성. 드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할 때, 맞아. 이렇게 써야 돼. 써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거를, Y어는 주도성, Y 카트는 왜 주도야? 카트를 주도적으로 밀어, 엄마가. 그럼 메이어는 뭐야? 메였어. 서로 상호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B셀은 뭐야? B셀, 셀 단위로 구조를 해야 돼. 구조적, 비구조적. 비구조적, 셀 단위 구조적. 이렇게 외우든지. 자, 뭐라고요? 와이어 카트, 주도성. 메이어는 뭐라고요? 상호작용. 비구조적, 구조적. 이렇게 외우든지 해서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 그냥 써놓고 다음에 외우지. 이렇게 하면 다음에란 게 없어, 암기는. 맞아요. 뭐라고요? 암기를 이렇게 해보면 다음번에 이걸 또 써놨어, 암호처럼. 그러면 해석하면서 이게 해석이 되면 또 암기되고 나중에는 이거 Y 카트는 그냥 주도성이야, 당연하지. 뭘 이걸 카트를 주도해 이렇게 외워. 그건 다 버리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은 떠나고 그 다음에 이 방편을 떠난 다음에 달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먼저 만들어야 달을 가르치는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이 손가락을 먼저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 손가락을 떠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손가락 자체는 잘 안 맞는다고. 이렇게 외워. 이렇게 손 다 하면서 하나를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지금 하시는데 맞네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드물지. 말이 안 되지.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우리 사회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교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또 Y 카트, 메이어, 카트 주도적으로 얘는 해야 되고, 얘는 메이어는 상호작용하고, B셀은 구조적으로 해야 되고, 메이어 또 있네. 요거는 똑같은데 메이어 똑같은데 4-3이네. 헐? 모르겠네. 어쨌든 읽어보면 이게 잘 만들었네요. Y 카트, 메이어, B셀. 가로 세로로 보는 건데.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가로 세로. 시실 날실 공부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을 다 외운 다음에 이걸 상호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시실 날실로. 자, 여기는 이 사람은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몬테소리, 오케이, 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숙주의를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본다는 거네. 관점에 따라서 행동주의로 보는 거고, 구성주의로 이렇게 된 거야? 네. 저 Y 카트는 카트 주도적이라 그랬죠. 아동 중심이고 주도니까 계획된 교육으로 리스트화하고 프로그램 짜서 개방적으로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 거네. 메이어는 메이어서 상호작용이니까 모형을 만들어서 묘형 중에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지 언어 모형, 감각 모형 이런 걸 보면서 모형으로 상호작용을 보는 거고, B셀은 구조적인지 이 구조를 또 따로 공부하게 생겼네. 허용적, 수용적인지. 이 구조란 말 되게 넓게 쓰이거든요. 책에 틀이란 말도 있고, 아니면 문법 형식이란 뜻도 있고. 네. 이게 구조주의,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학설이거든요. 구조주의, 언어 구조 분석 철학에서 문장, 단어 분석하고, 단계 따지고, 문법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런 뒤에 보면은 정보 인지 환경 이게 좀 달라져요. 이렇게 네. 어떤 정보를 인지해서 환경에 적용시키니까, 이 구조 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환경에 적용시키냐. 그러니까 문자 할 때 문자를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해석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가 나중에 언어 분석 철학, 해석 철학 이런 걸로 나중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몬테소리는 환경을 중요시해가지고 네. 몬테소리는 구조적 환경, 구성주의는 구조. 아니 그건 이제 획으로 보는 건 또 볼 거고 이렇게 하면 보고. 네. 이거는 낭만주의, 문화 전달, 진보주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성숙, 아동 중심, 아동 발달, 얼마나 성숙되느냐, 네. 행동, 계획하고 모형을 짜서 구조적 정보로 전달한다. 구성주의는 체계, 인지, 그게 구조고 그게 진보다. 이런 거네. 네. 이게 좀 짜는 거는 또 좋네. 근데 가로 세로 보면서 칸체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뭐냐, 목표를 목표를 말할 때 아이들한테 목표, 유아 행동, 아이들한테 목표 점수 할 때 유아 행동, 성취에 관해서 진술해야 돼, 교사가. 그죠? 지도 내용은 서술해 놓으면 고착화되니까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로 해서 오늘 잘한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어 그걸 써놓으면 나 잘못한 놈 돼버리니까 조심해야지. 발전주의고 변화적이잖아.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 아들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혼자는 써놔야지. 서술해놔야지. 이걸 뭐라고요? 진술하고 남들한테 말할 때 유의사항이지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써놔야 발전하는데. 추상적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영역, 활동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기술한다. 왜 그러냐면 추상적인 거 써봐야 소용 없거든 실제로 본인이 쓸 때. 그다음에 이해도 못하거든요. 아이 발달 심리상 무슨 단계이기 때문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거 배웠죠. 그럼 네. 이해되세요? 애가 가이즈를 잘하죠. 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술할 때는.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를 피하고 표현적 진술. 이게 뭐냐면 말할 때 이렇게 어머니 입학사정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 이렇게 해서 대학에서 이거 얻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뭐라고요?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쓰는 거는 전문 용어로 쓰지만 말할 때는 열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 좀 쉬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한번 지적 가능 학습의 운동 기능 학습인 경우 일정한 학습 과정이 끝났을 때 유아들이 행동이 어떻게 어머니 이제는 이제 줄넘기 2개 해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지.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너무 목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 안에는 소주제. 근데 한 가지 결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학습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 평가할 수 있는 요구. 줄넘기 몇 개 했어요. 이렇게. 인지적 측면에서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식이나 태도나 기능이나 얘가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넘겨요. 성공할 때도 있고 하는데 애가 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떠나서 애가 줄넘기 할 때 정말 열심히 뛰고 하거든요. 타이밍만 조금 하면 한 번 몇 번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 기준 성취 행동은 아까 위에도 나온 거네요. 똑같은 거. 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때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라는 거네요. 이게. 진술. 됐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교육과정 선정 내용, 이렇게. 뭐요, 여기. 일로 갔어요? 이렇게. 그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로 갔고. 교육 내용 선정 원칙 7 어디 갔어요? 어쨌든, 요거하고 요거는 빠져있고. 자,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네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쉽지 않죠. 저도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요번 4월달 프로젝트 12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12시에 끝나요.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예. 왜요? 네? 왜요? 아니요. 검거 보는 애 있지. 시험 보는 사람이 있지. 애들 중간고사도 있지. 그래서 대박으로 시켜줘 보려고 12시까지 해보라고. 네? 네. 자, 그러면 프로젝트는 주제를 선정해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 하면 주제 선정해서 오늘 요번에 추석하죠? 그러면 이전에 그거 했는데 추석. 그러면 선생님 마음대로 말해보세요. 그럼 막 써요. 그런 다음에 요거 3개 어때요?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거 상세한 목록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갖고 뭐뭐 필요하지? 해갖고 1단계 만드네. 그 선생님들 이렇게 회의하는 단계네. 그죠? 회의가 끝나면 교육계획안 작성해서 원장님한테 내야 되니까 이거 한다고. 선생님은 교육계획안, 선생님은 가정통신문, 그죠? 선생님은 전문가 초대, 선생님은 인터뷰 해가지고 준비, 선생님이 현장 재학 조사, 선생님은 영역별 활동해서 뭐뭐뭐뭐 나눠서 하고,
그거 사전조사하고 관찰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 하려면, 있죠? 뭐뭐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좀 만들고, 나중에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전시도 하고, 이거 다 모아갖고. 힘들죠, 그러면. 엄마들한테 다 보고, 보내야 되는데,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초청장에다 행사 일정표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 가서 그 일일이 선생님이 전시해야 되잖아. 애들이 못하니까. 그런 다음에 원장이 와서, 됐네! 이렇게 하면 끝이네. 아, 저 유치원 다닌 것 같죠, 꼭? 아닌가? 유치원으로 안 하시잖아요. 에? 선생님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 선생님들 일할 때 이렇게 하잖아. 관계가. 해보셨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좀 변형되지. 대빵 선생님이나 잘하는 선생이 있지, 능력자가. 싹쓸이 다 하지. 자, 그래서 교사 1단계 어떤 직접적 경험이 기초가 되는가. 유아, 관찰의 내용,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친구의 경험도 듣고, 그런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질문 목록 작성하고. 질문 목록 경험으로 다 땜빵하는 경우도 많겠지. 내 생각에는. 그죠? 주의, 피아제에 기초한 유아교육 모형, 발현적 교육과정,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라는 뜻이네, 발현적은. 네. 미리 정해진 주제나 활동에 따라 운영될 것이 아니라, 관찰에 따라서,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게 늘어나게, 이러면 관찰 겁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제 선정해서, 그거를 짜 맞춰서 재탐색하고, 그걸로 해서 새로운 걸 찾아가는. 이 정도면 어마무시한 원장인데? 발현적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으면. 네, 발현적 교육과정 되게 중요해요. 네? 어마무시한 선생이고 역할인데, 이럴 때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게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하거든요. 발현적 교육과정 진짜로. 애들 시켜서 하는 걸 보고 더 잘하는 걸 계속 끌어주거든요. 근데 부모가 잘라요. 발현은 안 돼, 잘. 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려다 돈 아깝대. 왜 웃어요? 자, 상징화 주기란 어떤 것을 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게 담겨 올라갈 때 공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계단인데 2차 함수처럼 점점 어려워지는 계단이거든요. 이게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더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이런 계단이 아니라 이런 2차 함수 계단이라고. 그래서 주기가 있다고 이렇게 애가 발전하는. 힘든 주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60점짜리가 75점을 억지로 공부를 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자기가 좀 쉬어야 돼. 그게 익숙해지기 단계. 이게 단련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좀 골다 또 올라가. 이걸 계속 올라간 사람은 없어. 자기 수준의 능력, 기초 수준에 맞는 능력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요 절벽을 올라가기를 계속 쳇바퀴 돌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잘 올라가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 고기예요, 고기. 네. 그게 뭐라면 제일 큰 건 정신적 한계. 그게 자기가 많이 한 거고 그게 최선을 다한 거고 그 이상은 못하고 자기는 안 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니요. 해본 적이 없고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자, 관계. 이건 뭐고요? 레지오 에밀라. 레지오 에밀라. 에밀리아. 에밀리아. 정확하게 해야죠. 배우는 사람은. 저야 레 하든 레오 하든 레아 하든 관계의 교육. 그쵸? 이거 뭐 작업을 바탕 기초 작업? 기록 작업. 기록해야죠. 학생과 수업한 걸 기록해. 협동 교수 같이 물리적 공간 4개 교육적 성지 요렇게만 써서는 이게 설명하기는 이런 특성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죠?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진 않네. 1차부터 쭉 가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작가 중심으로도 가르치고 시대 중심으로 가르치고 상징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7차 교육 과정이 이렇게 네가 뭘 느꼈니? 깨달았니? 요거예요. 너의 느낌 깨달음을 중심으로. 7차가? 네. 8차가 뭔지 아세요? 이 둘의 차이 공통점을 가지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거. 8차예요. 예상되는 8차. 아직 안 나왔어. 그럼 9차는 뭘까요? 요 차이를 바탕으로 이런 범주와 이런 범주와 이런 범주의 사람들, 사회적인 확장된 차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 나중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 네. 통합교육과정, 통합이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각자 하나하나 하다 보면 통합돼요, 저절로. 통합을 중요시해요, 아, 중요시하죠, 그죠? 네. 통합이 없어요, 실체가. 자, 수학하고 과학하고 통합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네. 왜 통합이 안 되게요? 수학 선생님은 과학을 모르고, 과학 선생님은 수학을 몰라서. 관심이 없어. 그거 안 해서 먹고 살거든. 다만, 유아에서는 되지. 네. 유아에서는 통합이 되지. 네. 그러니까 교과서가, 유아 교과서는 통합이고요. 초등 교과서도 일부 통합인데, 중고등은 완전히 개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통합이 다 깨져버려요. 이때 배웠던 거. 좀 아까워요. 통합적 사고라는 걸 못한다고, 애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수학에서 1차 함수 배웠는데, 이 과학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을 못해요. 그냥 그 1차 함수 그래프일 뿐인데. 얼마나 불쌍하다고, 애들.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주면, 대박, 그래요? 그래요, 중3이. 수학으로 과학 그래프를 막 해석해주고. 놀라요. 원리는 비슷한데, 그죠? 완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이런 건 똑같이, 진분수 알죠, 진분수. 네. 분수가 2분의 2는 가분수거든요. 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진부부분집합이 나와요.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은 빼고 나머지만 부분집합인 거. 그럼 똑같아요. 가분수는 계산 과정에서 쓰이는 임시분수예요. 네. 가평균은 계산 과정에서 쓰이는 임시평균이에요. 가설은 어떤 거를 임시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가짜가 다 똑같아요. 학문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됐는데 용어 자체도 통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따로따로 외워요. 굉장히 슬프다. 통합교육이 안 돼서. 유아를 전인적 인격체. 당연히 제가 그랬죠. 유아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가 발전 중이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런 전제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인격체가 지금 궁금한 게 무엇인가. 그걸 해결해 줬을 때 이 전인적인 인격체가 풍부해진다는 거군이지. 그래서 발달 과정, 교사가 영역별, 흥미 영역별로 통합하여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1대1 학습이나 1대 한, 많아봐야 1대 한 3, 1대 5, 1대 5 이상은 불가능하고 1대 3. 이렇게 교육해야 돼요. 통합하려면.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능력 있는 교사가 얘가 궁금해하는 걸 하나를 딱 그걸 가져오면 이걸 만들기도 할 줄 알고 이거에 대한 배경이론도 알고 이거를 더 확장적으로 공부시킬 방법도 알고 이걸 단계로도 짤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거지. 통합이란 건. 경험 속에서 학습하도록. 그러니까 이 경험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이 경험의 수준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 일부 통합이지. 일부 통합. 그럼 이 통합이란 말보다는 연결? 이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연결. 유아 과정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하고, 계열하고, 통합성 고려하기. 그리고 그 전에 아까 특성 나온 것들 이어서 유아 수준에서 통합과 관련돼서 쓰는 거지. 태도, 지식, 기능을 조직 요소와 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 요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걸 발문을 해요. 네. 발문을 아시죠? 네. 글을 읽어갖고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찾고 네. 동화에서 이 발문을 하는 실력이 이론을 얼마나 터득했냐의 실력이. 이론에 맞게 하나씩 모든 이론을 다 충족할 수 있게 발문을 하고 그걸 배치를 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맞게. 그러면 당연히 말하기 발문도 해야 되고 쓰기 발문도 해야 되고 듣기, 읽기 발문도 해야 되고 행동하기 발문도 해야 되고 연극적 발문도 해야 되고 조작하기 발문도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문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차가 발문이 되게 중요해요. 발문은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줄짜리 놓고 400개 뽑으라고 해서 400개 뽑고 1000개 뽑아라도 1000개 뽑아요. 그래요? 발문. 이거 많이 가르쳐줬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이 발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준. 내가 어떤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론. 요거와 관련된 이론을 마스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업안. 이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수업안을 짤 때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면서 조직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와 연관됩니다. 자, 어쨌든 교과 간 통합과 교내 통합 계획을 하고 교육적인 유기적 관계 고려해서 통합해 나가는데 통합무형, 포가티, 통합무형. 이렇게 하나 있네. 다양한 활동을, 그죠? 왔다 갔다 네. 이거는 통합가치. 학습 흥미, 관심, 자율성. 의미 있는 개념으로 조직화.
교육 내용 선정, 학습과 실제 상황에서 써야죠, 그죠? 관심을 조직화해서 실제 상황이 되면 이걸 써서 발전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통합 모형을 보면 거미줄 모형, 이렇게 모형, 선 모형, 요거는 뭐예요? 몰입형 모형, 몰입형, 이거 뭐야? 삐어진 모형, 이게 하나 관통하는, 이거는 방사형으로 커져가는.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요 줄과 요 줄의 차이가 뭐냐? 이것까지 연구해야 된다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방사를 하고, 요렇게 두 개 했을 때, 요것과 요것의 가치 차이는 뭐냐? 지향점은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그거는 프로젝트 수업. 네. 아니요, 요거를 분석을 그렇게까지 해줘야 된다고, 선생이. 선생이. 그러면서, 이거와 이거 중에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뚜렷해야 돼. 이렇게 요것과 요것의 차이, 요것과의 차이, 이렇게 이게 왜 하필이면 하나, 둘, 셋, 넷, 5개냐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가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요 5개와, 진짜 필요한 거, 기본 이론에 있는 5개와, 이 아이의 6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수준이 높은 거지. 자, 어쨌든, 요렇게,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본인이 이제 그린 거예요?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주제, 가운데가 주제고, 이게 뭐, 영역이에요. 네네, 영역 단어. 그러니까, 이게 단어고 마인드맵에서, 그 관련된 영역의 단어들을 써요, 애들이. 이게 마인드맵하고 똑같다. 근데 마인드맵에서 요거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장단점이 이거는 방사형으로 자유롭게 뻗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깊어지지 않고 평면적이야. 근데 자유롭게 뽑아. 요거는 깊어지지만 자유로우면 좀 적어. 하나의 목적형이니까. 요거는 어느 하나를 중심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집중되고 내부적으로 계속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배경식이 많지 않으면.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근데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나중에 보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교수학습 이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해주지만 설명을 해서 같이 써있는 거, 본인이 쓴 걸 가지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줄여야 될 건 또 있고, 더 섬세하게 써야 될 건 있고, 이걸 쓴 목차에서 줄여서 쓴 다음에 추가로 정리하고,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정리한 거를, 요거를 줄여서 정리하고 1단계, 2단계가 되죠? 3단계 정리하고 4단계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것만 외우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정교화가 돼서 공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 교수 학습 이론 이거 암기 목록 이렇게 통째로 수업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 번에 이거 다 나가줘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수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수 끝까지 다 나가줘요? 강사? 강사가? 오, 그 사람 어떻게 수업하지? 궁금하네. 있구나. 자, 이렇게 썼을 때 보면 브래드 캠프하고 로즈 그란트가 매일 상황, 당연히 매일 애들 상황 봐야 되고 올 때마다 얼굴을 보고 봐야 되니까 그 아이 성적 수준, 발달 수준에 따라서 교육 환경, 그 집의 환경과 학교의 환경과 공부방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건데 교육적인 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잡혀야 애들 가르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1대1로 하다 보니까 나는 소집단으로 하고 그래서 교사 대 아동을 해서 저는 10명을 정원으로 생각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집단 크기도 달라져야 되고 의도도 그 환경 자체가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아이들한테 이게 동감이 중요하죠. 인정하고 이렇게 한번 공부해봐 한 다음에 재촉하기도 하고 내용 보줘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비계가 건물 질 때 외곽에다가 틀 짜는 걸 비계라고 하거든요. 비계처럼 외곽에서 이렇게 한번 설계해볼래? 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고 못하면 시범을 보면서 시범 수업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도 해야 돼 하고 지시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공부방에서 하는 방법하고 똑같네. 하나도 안 틀리고 이 과정 다 해요.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론 하는 것 같지만 가르치는 거에 대한 거는 진짜
교수도 그렇고 학습, 배워서 익히는 단련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교수 학습은 정해져 있고요. 공부법만 평생 공부이기 때문에 인생 공부라 내가 자연인이 되는 사람은 자연 공부하니까 그건 다른데 학습, 교수 학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학습하라고 해야지만 공부는 평생 공부니까. 자, 어쨌든 인정할 때는 관심을 보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너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렇게 계속 인정해주고 적절한 수준에서 방해받는 거 없애. 근데 지나친 칭찬 안 해요. 지나친 칭찬은 없어. 애가 건방진다 애들은 모를 것 같아요. 지나친 칭찬하면 알지. 실제로 칭찬이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친 칭찬 너 천재야 천재야 이렇게 몇 년을 하면 난 천재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칭찬하느냐 그렇지. 칭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칭찬이 모자란 것이지 예? 인정이 모자란 것이고 격려가 모자란 것이지 지나친 이게 너무 이게 예? 칭찬 자체가 없다고 지나쳐도 된다고 보는데 나는. 모델 두 가지 분명 부작용은 있어요. 어떤 애는 우리 엄마가 날 최고라 그랬어 그럼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하면 되지. 진짜 지나친 게 아니라 구체적 칭찬. 이건 너 잘했잖아 이렇게 팩트로. 칭찬하는 방법을 더 익혀야지 지나친 게 아니라. 자, 모델 암시적으로 한목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교사가 바람직한 모습. 그래서 뭐라고요? 교사는 가장 교사가 바람직한 게 뭔지 아세요? 열정 전달하는 게 열정. 교사는 다른 건 몰라도 열정은 전달해야 돼. 적절한 행동을 할 때 따뜻한 열정. 그래서 행동하면서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열정을 닮아가야 돼 애들이. 그래서 명시적으로 보일 때도 육아활동할 때 정보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힌트 제공하고 조언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데 진짜 바탕이 되는 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열정이야. 그럼 촉진을 하면 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다음 수준이나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촉진이라는 게 전진이잖아요. 그래서 단계가 확실히 나뉘어요. 원활하게 하면 너무 높은 단계에서 하면 이 촉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개입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이때부터 힘들어. 재촉하느냐 기다리느냐 이게 진짜 왜 이렇게 공교육기간은 상관없거든요. 계속 있으니까 뜻대로 계획하면 되는데 사교육기간은 정리해버려. 그래서 부모가 요구하는 거랑 또 다르다고. 유아학습 준비가 되었을 때 지원하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움을 주는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야 되고 방법도 확보해야 되고 이게 2단계하고 차이가 뭐냐면 촉진하기에는 기다려서 보면서 관찰해 주고요. 이 지원하기는 관찰해서 얘 특징을 이제 다 찾았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요거 하면 된다 할 때 그게 결정됐을 때 지원은. 근데 요걸 해야 되는데 애가 못해. 그래서 비계를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근접 발달 지대에서 요게 이제 더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도움을 옆에 딱 주면 이 비계를 하면 쭉쭉쭉쭉 쌓아 올려 얘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계를 설정해갖고 쌓아 올리면 이 콘크리트가 굳을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우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비계 설정할 때 주의점은 그거라고. 자, 함께 구성하기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하든지 여러 명 과제를 하든지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교수가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교사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야. 지원하기 수준이야. 그런데 함께하게 하고 시범 보유하고 지시하기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목표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그냥 비계 설정만 계속하고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얘가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본 생활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기부터 시범하기, 지시하기. 깊어져서. 이해되세요? 지시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르쳐주고 직접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수업하고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왜? 요걸 안 해놓으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델만 보여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못 쫓아해. 못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세분화해서 명료해갖고 직접 보여주고 또 지시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눠져요.
나눠지는 상황이니까 공부법으로 쳐서도 아이 안정시키고 모델 보이면서 혼자 해보게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거 해야 돼 그러다가 이렇게 계획 짜볼까? 그래서 못하겠지 같이 하자 하면서 직접적으로 같이 하고 이거 추가로 너 이거 해 이거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있잖아요. 인정하고 모델 보이고 촉진하기 지원하기만 해서 끝나는 애는 상위권이야. 이 밑에 내려갈수록 더 아이가 안 될수록 더 밑에 간여가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손댈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은 수업하기가 되게 좋아 편하고 알아서 다 써오니까 하위권일수록 이걸 안 써오니까 선생님이 직접 쓰면서 직접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정하기 하나만으로도 교육이 끝날 경우도 있어요. 엉덩이 툭툭 때리고 어휴 수고했어. 오 잘한다 짱. 그럼 계속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최고의 학생. 그 다음에 보여주고 이렇게 점점 애가 못할수록 단계를 깊혀나가야 돼. 유형 분류에서 보면 탐구란 신념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관찰, 탐색, 연구, 신념이나 지식 추구해서 여러 경험에 대해서 고찰하고 탐색,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일반화해야 되지. 되게 어려운데 가설을 세우면 이게 논문 쓸 때나 그런 거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가설을 세우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개 실험을 해봤더니 그걸 통계를 내봤더니 결론을 내봤더니 오 이런 결론이다. 네 맞아. 그런데 남들도 이런 가설에 의해서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론을 이루면 그걸 일반화됐다가 그 논문 쓰는 단체랑 똑같아요. 탐구 모형이. 문제의 규명 정의 어떤 정의가 다예요. 단어 수준이 다고 공부는 그 단어를 얼마나 명확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대안의 경로를 거쳐서 가설을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추론하고 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든다. 그러면 뭐라고요? 탐구 학습은 논문 쓰는 거고 그 논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적용한 걸 가지고 발견 학습을 하든지 협동을 하든지 학습하는 방법이겠네. 이거는 이게 개별적인 거고 이거는 전체적인 거고 학습자들이 공동표로 이건 개별적인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한다. 피아제 세 가지 지식 이렇게 있으면 이게 협동이니까 단어 자체 이해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경험의 원추는 뭐예요? 원추? 추라고 해가지고 추구? 네. 그럼 원추는 뭐죠? 원하고 추고? 경험의 원추. 동그란 추를 말하는 거예요. 동그란 추. 네. 동그란 추. 이렇게 여기 밑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된 추. 이렇게 된 추? 네. 테일러의 경험의 원추. 아니, 모양새를 이렇게 그렸다고 설명할 때 행동적, 시청각적, 상징적. 행동, 직접 경험, 교환 경험, 극화 경험, 경험이고 행동 경험이고 시청각은 보고 듣는 거. 네. 청각, 감각으로 많이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행동적, 가운데가 시청각적, 끝에가 상징적.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좀.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데 시청각으로 다양성을 높여서 나중에 상징성까지 이해한다는 거네. 네. 시각적 매체. 그러니까 뭐 쓰는 거는 별건 없네. 네.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했으면 더 돼요. 편했을 텐데. 네. 교수학서 원래 자발성 스스로 유아 내외 흥미 임의에서 활동하고 스스로 구성해요. 이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게 기가 막히다요. 이게 상담의 원리도 그렇고 얘기했죠. 2 나누기 3이 왜 2 곱하기 3분의 1이야? 이걸 뒤집었죠. 이렇게 3을 3분의 1로. 네. 이걸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1 나누기 3이죠. 이게 3분의 1이죠. 네. 분수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 계산 과정. 분수는 수책이 안 들어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데서. 분수 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1이 항동원이에요. 2 곱하기 1은 2죠. 네. 그럼 2 나누기 3이 되죠. 똑같이. 항동원 2를 이용해서 그죠? 2를 이용해서 식을 갖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2를 전제로 해서 항동원 2를 만드는 3과 3분의 1을 역수, 역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반대로 했을 때는 이걸 역수로 해줘야 돼. 과정이 반대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이래요. 근데 이게 고1 과정에 나와요. 고1. 항동원, 역원이.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책에서. 그거 몰라요. 왜 이거 해요? 그럼 외웠다고. 뒤집어서 하라고 했다고. 이게 호기심 유지해서 수학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진짜 왜 그럴까요? 막, 그거 쭉 빨려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발성인데, 이게 흥미가 스스로 안에서 나와? 뭔가 있어야 돼, 배경지식이. 네, 배경지식이 있었을 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발성이나 호기심은 책을 읽은 애들, 지식을 구축한 애들, 지식이 흩어져 있더라도 있는 애들이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 자발성. 자, 융통성.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흥미 욕구를 고려해서 활동 내용을 만들잖아요. 이 융통성은 이 기본을 완벽하게 터득했을 때 그걸 변형시키는 걸 융통성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남들이 낯설다, 이거 신선하다, 그걸 창의적이라고 해요. 그 융통성도 뭐라고요? 기본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기본이. 자, 생활 중심. 자, 어떤 애들이 지식을 공부를 하는데 그 지식을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 되게 깊은 애들이에요. 자, 개별화의 원리, 개별적 발달 속도, 지적 능력, 성격 등이 다 다양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래요? 공부법이 없대. 공부법 없대. 공부법 없대. 없어요, 공부법. 다 다르니까. 학습법은 있어요. 똑같은 걸 배워야 돼, 정해진 과정.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면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법을 공부해라 그러면 현타와. 난 왜 이렇게 살아? 난 피아노 선생할 건데 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학습을 하라 그러면 배워서 익혀 시험 보려고 하는 거야. 단계 전제하는 거야. 그럼 시험 공부하라는데 그게 뭐 잘못했어? 이게 기본 배우는 건데 인류가 만들어 놓은 기본 과정 이거 습득하라고. 이거 기본 과정 습득하면 더 네 직업 선택하는 걸 이만큼 주고 이걸 요만큼만 선택하면 요만큼 선택하게 하고 이것만 하면 요만큼 준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기본 과정을 습득해야지. 그렇지. 집단 역동성 상호작용. 움직임이라는 게 역동성. 왜? 조작하면서 서로 간에 상승 효과가 되고 움직임이 심하다는 거지. 애들이나 유아교사한테도 역동적이죠. 자, 놀이 중심. 당연하지. 놀이가 공부고 공부가 놀이고. 나는 애들 가르치는 게 놀인데 수업이 놀인데 더 재밌게 하잖아요. 전 논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의 원리. 애기 엄마 그래요. 당신 하루 종일 일하잖아. 하루 종일 놀았어. 애들이 수업을 진행하면 행복하고 수업 안 하면 찜찜해하고 내가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 들고. 전인적 발전. 인간 전당위적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활동 영역 간에 연계되고 통합하고 연결하고 통합성. 이게 뭐라고요? 기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본 간의 관계를 하는 게 통합이에요. 균형의 원리, 신뢰활동, 치료활동 이렇게 쏠리지 않게 해야 된다고. 정적, 동적 이렇게. 예, 맞아요. 대집단, 소집단 이렇게. 휴식, 공부 이렇게. 근데 이 균형도 보세요. 이게 균형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애들한테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소선호 경중. 대소선호 경중. 이게 중학교 1학년 한자 책에 나와요. 클 때, 작을 서, 앞선, 후, 무거울 경중. 몇 가지예요, 벌써? 6가지. 이거 2가지. 이거 2가지. 이거 2가지. 계산하면 8가지 공기 중에 나와요. 어떤 게 큰일이냐, 작은냐 생각하세요. 엄마가 큰일이야. 먼저요. 시험 보는 게 선이야, 지금. 무거운 게 뭐야? 이게 중요해. 우리 집안 전체에서. 그러면 대소선호 경중을 따져갖고 내가 우선순위,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이거는 꼭 지키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또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상의 우선순위 생기고 판단의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판단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여기에 뒀는 거야. 이 판단의 기준에 따라 여기에 둘까 여기에 둘까 할 때 이게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아이 문제고 그랬을 때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반대편을 고려해서 고맙다. 고마워. 당신 덕이야. 당신 덕에 공부해. 내가 이거 하고 하는데 이거 고마워. 결과 어떻든 내 부끄럽지 않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두 번 해주는 게 어렵다고. 됐어요? 네. 동아쌤입니다.